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이트론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저번에 시승 행사 때 아우디 이트론을 보여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시승차를 얻어서 시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차는 아우디 이트론 프로그레시브 모델이고요. 살짝 옵션이 좀 빠져있는 차죠. 하지만 전기차로 우리 증명해 보이기에는 뭐 테크닉이나 프로그레시브나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도 똑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차로 저희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일단 뒷자리 공간 좀 보여드릴게요. 뭐 상당히 넓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1열 앞자리보다는 약간 높은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편안히 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고, 등받이도 크게 제가 허리를 뒤까지 딱 붙여서 앉은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이제 밑으로 엉덩이를 빼서 앉은 편이에요. 지금 운전하시는 분의 키는 대략 한 160 정도 되는 성인이고요. 누군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으로 옮기더라도 주먹 하나 이상 충분한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크게 뭐 걱정하실 차는 아니라고 보이고, 사이즈로 보면 아우디 Q8과 아우디 Q5의 중간 정도인데, 일단 Q8에 더 가까워요. Q5보다는 확실히 길이도 한 20cm 가량 크고 차폭도 더 넓고요. 근데 Q8보다는 대략 한 10cm 정도가 차가 짧고, 그리고 차의 높이도 Q8보다는 낮아요. 하지만 실내 공간은 거의 Q8하고 비슷한 공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앉아봐도요, 이 정도의 넓이는 Q8도 그렇고 Q7에 비해서도 넓은 편이에요. 물론 Q7은 3열 시트가 따로 있어서 2열 시트가 좀 더 비좁을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지금 이 아우디 이트론은 상당히 넓은 실내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하고, 근데 단지 이제 뒷자리 시트는 약간 높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불편한 위치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고요. 저번에 제가 아우디 시승 행사 때 보여드렸듯이 중간에 센터 터널 쪽이죠, 이게 뒷자리 이쪽에 바닥에 보면 한 1, 2cm 정도밖에 올라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중간 자리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갈 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 시트 자체에 앉아 있기에는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좁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트론이라서 좁다기보다는 세단이나 SUV 차들의 중간 자리가 좀 대부분 다 불편하죠. 네,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자리를 보더라도 좁지 않아요. 등이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도 상당히 좋고, 등받이가 꼿꼿이 세워져 있는 편은 아니라서 이게 등에 기대고 있으면 상당히 편하고요. 중간에 컵홀더 부분이라든가 뒷자리 콘솔 박스도 깊이는 낮지만 그래도 뭐 작은 물건이나 핸드폰 정도는 충분히 넣을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이 안쪽에 손잡이가 있거든요. 이 손잡이를 잡고 당기면 등받이가 이렇게 분할로 젖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자리 보면 뭐 한 뼘 정도밖에 안 돼요, 뒷자리 공간이.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크게 5인용으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뒷자리 성인 3명이 앉기는 좀 불편할 거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의 개방감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썬루프 같은 경우는 Q7, Q5 아니면 뭐 Q8보다 약간 좁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좁고 좀 짧고, 하지만 충분히 그 파노라마 썬루프의 개방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따로 특별한 기능은 없고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뒷자리에 제가 앉아 있으면서 계속 이 차의 소음을 듣고 있는데, 악셀레이터를 갑자기 깊게 이렇게 밟는 순간에는 아무래도 그 전기 음은 들어옵니다, 이 뒷자리에서도요. 근데 그때만 잠시 들어오고 나머지는 아무런 소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날씨가 좀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그 에어컨 바람 소리 정도밖에는 뭐 다른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부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라든가 밖에 그 생활 소음들은 뭐 거의 들리지 않고요. 자, 이번에 실질적으로 두 번째 운전하고 계시는 중인데 어떠세요, 느낌이? 지난번에도 느낀 거지만 운전하기가 너무 편하고 이질감이 없어서 좋고, 진짜 편하네. 운전할 때는 여러모로 편한 게 좋잖아요. 내가 이 차에서 오는 그 모든 감각을 이 운전자가 다 촉을 세워서 그런 걸 느껴가면서 어떤 한계 주행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서킷이나 경기할 때 운전하는 스타일이 될 것이고, 평소 같으면 핸들 조작이라든가 차가 가고 서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차 밖에가 잘 보일 수 있는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상황이면 그게 어떤 편안함으로 다가오지 차의 한계치로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거죠, 운전하면서.
사이드 미러가 이게 지금 일반적인 눈높이라고 보면 사이드 미러 밑부분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네요. 약간 사이드 미러의 위치는 좀 더 시트 포지션을 위로 올려서 앉아야 전부 다 시야에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운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뒷자리에 앉아있는 데 있어서 하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요. 지금은 약간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의 힘을 좀 많이 쓰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의 그 전기음이 악셀레이터 밟는 순간에는 들어오네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뒷자리에 앉아도 차가 무겁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지금 등판 각도가 심한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사뿐하게 느껴져요. 뒤에 앉아 있어도. 전기 모터에서 오는 주행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전기차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가벼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가볍게 나간다는. 근데 차 자체는 무겁죠. 이 차는 커브웨이트가 2.5톤이 넘어서 제규어 아이페이스라든가 테슬라 75D보다도 더 무거운 몸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은 제로백이 5.7초라고 하니까 그게 나쁘진 않죠. 무게가 테슬라로 치면은 P100D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P100D는 로디크로스 모드를 쓰면 2초대 제로백이 나오니까 그 주행 성능은 사실은 테슬라가 더 좋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운전석으로 가서 제가 운전하면서 여러분께 이 차에서 오는 느낌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 눈높이에서 패신저 사이드 쪽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는데요. 딱 보시면 사이드 거울 밑부분이 좀 가려져 있죠. 다 눈에 들어오지 않죠? 네, 이 부분은 살짝 좀 오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기어 시프트 레버가 좀 더 특이한 모양으로 돼 있죠. 보시면 P는 여기 써있는 대로 이렇게 누르면 P가 되고, 자, 이거를 앞으로 밀었을 때는 아래 불이 들어옵니다. 네, 후진. 그리고 끝으로 이걸 끝까지 뒤쪽으로 당겼을 때는 이게 드라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살짝만 터치해서 올리면 뉴트럴 모드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시동을 끄면 그냥 뉴트럴 모드로 있죠. 그리고 다시 시동을 켜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놓은 상황에서 여기서 제가 시동을 끄면 네, 바로 파킹 모드와 뒤에 파킹 브레이크까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동을 켜면 네, 약간의 그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는 들려요.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출발은 안 했어도요. 네, 현재 보면 주행 가는 거리가 294km가 나옵니다. 주행 거리를 제로에 맞춰 놓고 294km 주행 남은 거리와 나중에 주행한 거리를 빼서 어느 정도의 그 배터리 잔량을 통한 주행 가는 거리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주행하면서 반자동 주행 기능을 좀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도 알려드리고 다른 SUV와 비교를 해서 어떤 승차감을 갖고 있는지, 네, 어떤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들리는 약간의 소음은 에어컨 소리입니다. 다른 소리는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이것도 시트벨트 텐셔너가 작동을 해서 차가 어느 정도 속도가 이르게 되면 시트벨트를 한번 당겨서 포지션 자체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요즘 독일 차들은 거의 대부분 갖고 있죠. 얼마 전에 시승했던 텔루라이드도 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내리막길에서 마이너스 기어 시프트 레버를 사용하는데 그냥 느낌 자체는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제동을 통한 회생 에너지를 더 실현을 많이 시키는 거죠.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을 더 내리게 되면 그만큼 제동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 풀게 되면 아주 뭐 속도가 많이 붙어요. 내리막길이라서. 자, 이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 페달에서 오는 전기차의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일반 휘발유 엔진하고 다를 게 전혀 없네요. 시트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적당한 높이에요. 그러니까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요. 근데 오히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Q8보다는 오히려 시트 포지션이 약간은 낮은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그래서 약간 더 안정감이 있고 안락한 느낌을 주고요. 시트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아우디의 느낌 그대로예요. 크게 특별하게 더 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시트의 쿠션이 더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거 없이 오히려 좀 약간은 시트 자체가 푹신한 느낌은 드네요. 그래도 그 부분이 아우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범위 안에서 벗어날 정도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아우디 특유의 그 단단한 시트와 약간 편안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착자감, 이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을 거의 브레이크 없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물론
마이너스 페달을 작동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페달을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관성에 의해서 차 무게에 따라서 내리막길을 한없이 속도가 붙으면서 내려갑니다. 승차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일반 컴포트 모드예요. 상당히 부드럽고 약간 물렁물렁한 느낌도 들고요. 안 좋은 노면을 만났을 때는 뒷바퀴 쪽에서 약간은 튑니다. 근데 이게 뭐 아주 튀는 건 아니고 차가 무거워서 튀어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이 정도가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이나믹 모드에 제가 놨습니다. 이제 다이나믹 모드에 놓으니까 확실히 이게 서스펜션이 많이 단단해지는데 Q8이나 Q7에서 오는 컴포트에서 다이나믹 모드로 옮겼을 때보다 변화의 폭이 더 많이 크네요. 그러니까 좀 더 단단한 느낌으로 와요. 이게 이트론에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 거는 어느 정도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더라도 전기차다라는 느낌은 뭐 전혀 없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느낌이 오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Q8이나 Q5에서 다이나믹 모드에 놨을 때보다 오히려 더 단단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트론 다이나믹 모드가요. 그리고 지금 오프로딩 기능도 있는데 이 오프로딩 기능을 놨을 때는 그 서스펜션의 높이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최대 3.5cm까지 이상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트론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오토 모드로 놓고요. 지금 계기판에선 제가 스위치를 작동할 때마다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주려고 계속 표시 중입니다. 뭐 현재 제한 속도도 표시가 되고, 제가 악셀레이터를 밟는 양이 전기 소모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현재 레인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왔더니 오히려 레인지가 올라갔어요. 아까 298km였잖아요. 네, 314km까지 다시 올라갔네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데 프로그레시브 모델이라서 핸들을 키핑하는 옵션은 안 들어있네요. 앞차와 거리를 지켜주는 능력은 아주 뛰어나요. 이게 보면 범퍼 밑에 그 레이더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센서를 통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체크해주는 부분인데 운전자가 마음이 편할 정도로 거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쪽에 디스턴스라고 써 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또 그 앞차와의 기본 거리를 이걸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앞차와의 거리를 제일 짧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차가 붙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대략 앞차와 100km 정도의 속도에서 한 30m 정도까지 붙어가네요.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끄고요. 제가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드미러 쪽에 불이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은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해주는 센서를 통해서 라이트로 옆차가 지나가고 있는 걸 표시해 줍니다. 근데 다른 아우디 차보다 차가 어느 정도 뒤에 좀 멀리 있어도 미리 체크를 하게 되네요. 잘 센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주행 중에는 대략 한 90km 정도에서 제가 악셀을 바닥까지 한번 이렇게 밟아보면 네, 차가 앞이 들릴 정도로 힘이 딱 뿜어 나와요. 아주 가속력이 토크 있게 이렇게 나가는 거가 느껴집니다. 전기차의 가속력을 이 아우디 이트론도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주행할 때 소음, 뭐 전기 소음 거의 들어오지 않고 약간의 그 타이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90km 정도 되는 속도에서 이 정도 소음이면 상당히 조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핸들은 속도에 따른 그 속도 감응형 핸들 반응이 정확합니다. 대략 한 80km가 넘어가면 약간은 핸들이 잠겨서 더 안정감을 주고요. 저속에서는 그 핸들을 조정하기 아주 편할 정도로 핸들이 많이 가벼워져요. 뭐 핸들링은 나무랄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어떤 운동 성능 한 측면으로 코너링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코너링을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는 스포츠카적인 맛은 없습니다. 충분히 부드럽고 약간은 롤링이 있는 정도, 이 정도가 되고요. 단지 고속으로 돌아갔을 때는 차가 그렇게 많이 눌리지 않아요. 오히려 고속 안정감은 뛰어납니다. 근데 이 부분은 Q8도 그랬었거든요. 어떤 부드러운 승차감이 있는데 실제 고속도로에 올라오면 서스펜션 자체가 잘 잡아줘서 스윙이나 롤링이 많이 없었는데 이트론도 거의 비슷하네요. 좋아요, 아주. 운전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전방 시야라든가 운전할 때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다 한 손 안에 들어오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각도도 적절하게 운전석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컵홀더도 위로 솟아있지 않고 이렇게 밑에 부분으로 나와 있어서 사용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게 다가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아우디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보통 전기차 브레이크가 잡으면 약간 브레이크가 이렇게 딱딱하면서 안 먹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전기차가 갖고 있는 브레이크 느낌인데 이 이트론은 정말 99%
내연기관차하고 다른 느낌이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이트론의 가장 큰 장점은 차를 운전할 때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내연기관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여서 좀 이질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니까 아무래도 좀 전기차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거부감이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17.6km를 주행을 했는데 레인지가 오히려 314로 늘었어요. 내리막길 1km 정도 내려왔고 나머지는 거의 고속도로를 운전을 했어요. 전기도 많이 썼고 악셀레이터도 깊게 밟은 적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서도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난 걸 보면 잘만 조절해서 사용하면 상당히 생각보다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트론은 여러모로 좋은 차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트론을 보면서 테슬라하고 비교를 하겠죠. 금액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트론 프로그레시브인데 대략 95,000불 정도 해요. 옵션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옵션을 테슬라를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 가장 싼 모델이 현재 캐나다에서는 한 옵션까지 포함을 하면 대략 한 12에서 13만 불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P100D라고 불렸던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15만에서 16만 불 정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확실히 가격적인 측면은 이트론이 좀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한 320km 정도 이렇게 뭐 나오고 있거든요. 그 주행 가는 거리가 테슬라보다 좀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충전하는 시스템이 이 차는 급속 충전을 위한 직류 충전 커넥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아직까지는 그 인프라가 구성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되진 않아요. 일반 레벨 2, 그러니까 240V를 통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테슬라보다는 유리하지만 실제 주행 가는 거리나 이런 것들은 좀 테슬라가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들 이제 자세히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통풍 시트라든가 테슬라 모델 X도 뭐 개방감이 아주 좋은데 실제 오픈할 수 있는 썬루프를 갖고 있다거나, 그리고 360도 카메라가 있다거나 이런 요소들의 옵션은 이 이트론이 좀 더 나은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운전할 때도 그 드라이빙 타입에 따라서 차가 어떤 서스펜션 강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도 모델 X보다는 좀 폭이 넓다고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정도의 금액의 전기차를 구매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차를 따져보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죠. 네,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이트론 상당히 잘 만들어진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제가 이트론을 좀 더 자세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더 옵션을 많은 차 가지고 다시 지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DC 전원까지 꼽혀진 급속 충전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한 30분 동안 80%의 배터리 양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충전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스위치 누르고요. 그리고 충전 중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걸 뽑을 때는 이걸 눌러서 뽑으면 안 되고, 이걸 먼저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눌러서 이렇게 빼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이 커버가 자동으로 이렇게 로봇캅이 움직이듯이 움직여서 닫힙니다. 앞에 그 프렁크라고 하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본네트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보면 엔진룸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엔진룸은 아니죠.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모터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엑셀마다, 그러니까 앞차축, 뒷차축 이렇게 모터가 연결되어 있어서 듀얼 모터입니다. 그래서 4륜 구동 모델이고요. 같은 사이즈의 파워를 내진 않아요. 약 뒷바퀴가 좀 더 많은 파워를 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2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뒷바퀴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커버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깊이가 대략 뭐 한 뼘이 채 안 되는 높이의 공간이고, 물병 이 정도 들어가는 높이고, 넓이는 대략 한 2뼘 반 정도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실내에 놓기 좀 불안한 물건들은 이쪽에 놓고 이렇게 보관을 해도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면 이 밑쪽에 들어가 있는 약간의 그라데이션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별도 옵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운전석 쪽에 이렇게 찰징 케이블이 있잖아요. 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반대쪽에는 같은 자리가 있지만 스위치는 없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옵션으로 이쪽에도 그 충전 포트를 설치할 수 있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차폭등만 켜놓은 상태고요. 지금 제가 시승했던 차 말고 이 차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차가 옵션이 훨씬 더 많아요. 테크닉 모델이고 실제 가격이 10만 불이 넘는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트렁크 밑에 공간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스페어 타이어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때문에 사실은 이 트렁크 그 높이가 살짝 높은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걸 받았을 때 판 자체가 일반 SUV보다는 좀 더 높게 구성이 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트론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이 아우디의 구성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Q8도 그렇고 Q7도 그렇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깊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트렁크의 깊이는 대략 한 42인치 가량 나옵니다. 그거를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1m 6cm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폭을 한번 볼게요. 폭 같은 경우는 42인치로 가로 세로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도 1m 6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프백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골프백을 넣었을 때는 양쪽에 보시면 네트 공간이 있어요. 요거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양쪽을 이렇게 낮추면 골프백을 양쪽으로 길게 늘려서 충분히 놓을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아니면 이 양쪽에 이 네트를 써야 될 상황이면 대각선으로 넣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 캐디백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상당히 생각보다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SUV 차 치고는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사이즈는 Q5보다는 좀 더 크고, Q8, Q7보다, Q7 같은 경우는 맨 3열 시트를 접었을 때 그 정도 공간보다는 좀 더 좁은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Q5보다는 훨씬 넓고요. 지금 저 건너편에 보이는 검정색 차가 Q8입니다. 아무래도 저 차는 앞에 엔진이 들어있으니까 좀 본네트 라인이 좀 높게 구성이 되어 있죠. 좀 트렁크가 열려있긴 한데, 트렁크 라인은 뭐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앞뒤 길이도 10cm 정도 Q8이 길긴 하지만 실제 눈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실내 공간도 아주 넓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트론도요. 자, 앞바퀴 사이즈는 265, 45에 21인치고 기본은 19인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인치와 21인치는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휠을 장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뒷타이어 역시 265, 45에 21인치, 앞뒤 바퀴가 똑같은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은 원래 캘리퍼가 노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 캘리퍼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선쉐이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좀 공간을 보여드리면, 제가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편안하거든요. 좀 더 뒤로 해볼까요? 아예 그냥 편하게. 네, 이 정도로 앉아있으면 되게 편해요. 네, 편안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 뒷자리가 어떨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가 183인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앞자리를 상당히 편하게 뒤로 왔는데 뒷자리도 이 정도 공간이 남아요. 뒷자리도 지금 제가 허리를 꼿꼿이 서서 앉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좀 빼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아주 훌륭해요. 뒷자리에 공조 컨트롤 장치 다 나와 있고요. 이건 제가 보여드렸죠, 저번에. 자,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 다 나와 있죠. 통풍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덥네요. 에어컨도 틀고요. 이 조종하는 거는 요즘 신형 아우디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트론에도 적용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기존에 어떤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을 두지 않고 다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트론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핸들도 또 레버를 통해서 전동식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일반 전기차에는 많이 없는 부분이에요. 모터라든가 전기를 많이 먹는 부분들을 줄여서 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이런 핸들 자동으로 움직인다든가 통풍 시트라든가 360도 카메라라든가 백업 카메라, 그리고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현재 나와 있는 아우디의 신형 모델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트론에도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를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트론의 장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라고 따로 이렇게 두질 않았죠. 나머지의 기능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보시면 실제 구글 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차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 모든 게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환경 자체도 차가 갖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것이고요. 글로우 박스 한번 볼까요? 글로우 박스도 뭐 널찍하게 구성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대시보드에 들어간 스티칭이라든가 어떤 이 냄새도 약간 아우디 특유의 가죽에서 나는 냄새 있거든요. 아우디 세차 냄새, 그 냄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기판도 똑같죠? 계기판도 표현되는 게 다른 아우디와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맵 부분도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전기차는 이게 전부 다 원터치로 구성이 돼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트론은 이 모든 윈도우 스위치가 다 원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이트론의 사실은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그 카메라만 달려있는 사이드 미러는 이곳 캐나다에는 법률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패신저 사이드 쪽에 사이드 미러가 약간 포지션이 거의 거울의 밑에 부분이 살짝 안 보일 정도로 밑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건 약간 위로 좀 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2차 사이드 미러가 아니라 이제 카메라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트론은 그 카메라를 통해서 옆 차선의 환경을 볼 수 있는 그 모니터가 이쪽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차는 뭐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있고요. 트렁크 열고 닫는 스위치 있고, 요즘 아우디에 또 많이 들어가 있는 수납 공간이 들어와 있어요. 팔뚝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 깊어요. 뭐 선글라스라든가 기타 지갑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조금 이제 특별하게 보이는 이 컵홀더 부분, 모양 자체는 특별해 보이지만 특별할 건 없어요. 여기에 슬라이딩 커버가 있고요. 컵홀더는 실제 그렇게 뭐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내려가서 일반 수납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려서 컵홀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핸드폰을 세로로 이게 딱 꼽으면 네, 이쪽에서 충전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전기차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전기를 소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트론은 종합적으로 말해서 정말 일반 내연기관 차하고 차별이 거의 없는 전기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연기관 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옵션도 그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이제 다가온다고 보여요. 어딜 봐도 이렇게 전기차의 느낌이 없잖아요. 이 파란 색상을 사용해서 난 전기차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있으면 이쪽에 이트론이란 글씨가 써있네요. 저 굳이 안 써도 될 텐데. 그리고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시인성도 좋고, 지금 보시면 속도, 그리고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썼을 때 자동차 앞차와의 거리나 그 차선 이탈을 체크해주는 사항, 그리고 현재 달릴 수 있는 도로의 제한 속도 등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좋은 정보를 운전자에게 계속 주고, 거기에 시인성까지 좋아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라이트 스위치도 뭐 요즘 아우디 차하고 똑같고요. 핸들도 똑같고, 그죠? 자, 핸들 열선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향수를 뿌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좀 더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시켜주는 기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옵션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 가격이 10만 불이 살짝 넘는데, 아우디 Q8 같은 경우가 또 같은 테크닉일 경우 10만 불이 좀 넘거든요. 거의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Q8 테크닉과 거의 다른 게 없는 옵션을 다 갖고 있어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서 특별히 더 가격이 높다라는 그런 느낌은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이 그래도 10만 불이 넘으면 엄청 비싼 차지, 그 돈 주고 이 차 왜 사?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신데, 실제 아우디 차에서 보면 이 정도 옵션을 갖고 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이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차들은 거의 비슷한 가격대가 다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가격이 그렇게 전기차라고 해서 비싸게 형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10만 불 당연히 비싼 돈이죠. 충분히 비싼 돈이고, 그 비싼 값어치를 할지 말지는 앞으로 이 차가 또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리뷰라든가 아니면 시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충분히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보를 얻을 때마다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고급 아우디 SUV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여러 옵션이라든가 차를 사용하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트론은 그냥 이 차를 전기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의 다른 차다라고 생각해서 사도 이 차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전기차는 상당히 큰 플러스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오토파일럿의 기능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가속 성능이라든가 실제 운전 거리를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시에서 사용을 한다거나 가족의 여러 명을 타고 다니면서 그 안락하고 편안하고 또 연료비를 들지 않게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 느낄 수 있는 아우디만의 고급스러운 SUV가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디를 좋아하시는 분, 특히 아우디 Q8이나 Q7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트론은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벤츠에서 나오는 전기차 SUV 아직 이곳에는 도착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차도 나오면 보여드릴 거고요. BMW에서 이미 i 시리즈가 나왔지만 아직 그 i카에는 미드 사이즈 이상의 SUV가 나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출시가 되면 정말 실제적인 그 테슬라 X를 비롯해서 무한대로 경쟁을 이제 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과연 어떤 차가 사람들한테 얼만큼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게 될지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SUV 전기차의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어떻게 보면 나온 지 얼마 안 돼 따끈따끈한 차죠. 전기차 중에 그래도 가장 새로 나온 전기차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보람된 마음을 갖고 있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글로 남겨주세요. 전기차는 무조건 테슬라야, 뭐 이 돈 주고 뭐 이걸 왜 사, 테슬라 사지. 근데 테슬라가 이거보다 그래도 한 3만 불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옵션은 이 차가 더 훌륭하지만 그 3만 불이면 작은 돈 차이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테슬라랑 비교하는 것 자체를 좀 거부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는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 다른 전기차도 한번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야만 그 다른 메이커에서도 더 좋은 전기차를 더 노력하고 더 만들어내고 이럴 것이라고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곧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